예, 자,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일단 정육각형은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은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한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서 한 변 반지름 길이 곱하기 6이에요. 반지름 곱하기 6 하면은 지름의 3배로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름의 3배보다는 물론 원이 더 크잖아요. 원은 원이라고 안 하고 원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레를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원은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은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이 4개 있어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그래서 지름의 4배보다는 작다. 자, 이게 답입니다. 예. 요거 써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문장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고 지름의 4배보다 짧습니다. 요거를 지금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써주면 정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 한번 더 짚어볼까요? 자, 뭐 나누기 뭐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죠.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이렇게 여러분 꼭 하셔서 체크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요. 15번. 원주율을 3하고 3.1, 3.14 이렇게 어림에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유는 원주율을 계산하면 3.14, 1592, 8535 해서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끝없이 이어지므로 우리가 어림에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원의 넓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의 넓이를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원의 넓이. 이제 원의 넓이 파트는 아직 정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이 좀 안 이쁘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려볼까요? 일단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이렇게 쫙 걸치게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 안에 이제 또 원 안에 있는 마름모를 또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원 안에 있는 마름모이면서 정사각형의 이 사각형 원 안에 있는 또 정사각형이거든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정사각형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반지름은 일단 주어질게요. 10입니다. 10cm. 그러면 이제 우리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파란색 말하는 거예요. 넓이는 자,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원 안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오지 않고 대각선의 길이만 알 수가 있는 상태예요. 얘가 지금 10이면 이쪽도 10이죠. 반대쪽도 반지름이니까 10이 되고 이 반대쪽도 10이 돼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인데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고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각선은 얼마예요? 반지름이 10cm면 대각선은 20cm죠. 그러면 20 곱하기 20,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마름모 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름모는 대각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400 나누기 2. 그러니까 200이 되겠죠. 예, 이렇게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2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원 안에도 이제 정사각형이 있지만 원 밖에도 어때요, 지금?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은 이 어떤 색깔이냐면요. 빨간색으로 표시하자면 이거죠. 이 정사각형,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20이죠, 20.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20 곱하기 20. 4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는 얼마보다는 크고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200보다는 크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400보다는 작아지겠죠. 원이 가운데 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림하여 얼마로 어림할 수 있어요? 어림하여 뭐 300 정도? 30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눈칸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모눈칸은 저희가 칸을 세워주는 거죠. 노란색 모눈의 종이에 있는 모눈칸의 칸수를 따지는 거죠. 이 노란색을 살펴보면요. 이 가로가 몇 칸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럼 원래 여기가 이쪽에 지금 잘렸거든요. 한 개씩. 한 개씩 잘려서 일단은 정사각형이라고 치면은 노란색 칸은 8 곱하기 8에서 꼭지점 4개가 잘렸어요. 한 개씩 4개. 그러면 4. 그러면 88에 64에서 4를 빼니까 60 정도? 60 정도가 정확히 60이 되는 거죠. 노란색의 칸수는 60개. 빨간색은 이걸 다 이제 세우면 아까 8개였죠. 여기는 9개, 10개예요. 이걸 다 막아버리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을 일단 살펴보면요.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일단 100개겠죠? 그런데 지금 끝에가 모서리가 3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지점마다 3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12예요. 그래서 전체 100칸에서 12칸을 빼야 돼요. 그러면 88칸이 나오죠? 예, 그래서 노란색 모는 수는 이제 60개 나왔고 빨간색은 88개. 그래서 원의 넓이는 그 안에 있는 노란 칸이 60개보다는 커야 되고요. 바깥에 있는 빨간색 라인인 88개보다는 작게 어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직접 어림을 해보라고 또 합니다. 그럼 어림하면 뭐 70 정도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넓이를 이렇게 해서 어림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방법이 아까는 모눈칸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정육각형, 원 안에 이 파란색 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육각형, 원 밖에 나는 보라색 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원의 넓이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을, 이응, 비읍. 자, 리을, 이응, 비읍은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인데 얘가 45예요. 그러면 이 45가 육각형이니까 삼각형이 6개 있겠죠?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4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이거 30, 4, 6, 24, 270 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깥에 있는 삼각형 기역, 이응, 디귿이 있습니다. 보라색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정육각형은 이 60이 삼각형이 6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정육각형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3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원 안쪽에 있는 정육각형과 원 바깥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 요 사이에 원의 넓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320 요 정도 요 사이에로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림. 그죠? 그러면 3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